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이제 그 등기 신청 작성 그 실무에 관한 모의고사를 저희가 봤는데, 이제 모의고사가 등기 신청서만 제가 시험 출제한 게 아니라 논술도 같이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이제 논술을 앞에 부등 논술 시험 볼 때 봤던 부분하고 신청서도 반복이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패턴은 비슷해요. 별 차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껴나간다, 뭐 그런 거는 뭐 새 학원 똑같습니다. 뭐 때려 맞추는 거는 없고요. 결국은 이제 그 조문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조문을 잘 믹스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논술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점짜리. 자, 소유자 갑이 을과 환매권을 유보하는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격려했다. 그러면 현재 등기 기록상에는 소유자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이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순위번호 2번으로 소유권 이전,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 원인이 환매 특약부 매매죠. 환매 특약부 매매. 그러면서 소유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기 등기로 2-1번으로 등기 목적은 환매 특약, 등기 원인은 특약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고,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한다 해서 환매권자는 갑이라고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접수번호가 똑같다라는 것은 여기가 접수번호 1번이고 여기가 접수번호 2번, 접수번호 2번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환매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에요. 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이제 신청서 쓰지만 실질적으로 등기 기록에는 설정 계약이라고 써져 있고, 근저당권자는 병입니다. 근저당권자 병.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접수번호 3번이죠. 그 다음에 그 환매권을 목적으로 가압류했다는 것은 2-1-1번이에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2-1번에 환매권에 닿아서 가압류. 그 다음에 채권자. 누가 있냐면 채권자 정이 있더라. 이게 접수번호 5번째. 4번째죠. 접수번호는 4번째. 이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로 격려됐다. 소유권 이전이면 주등기로 가겠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제3자 앞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제3자, 소유자. 누가 앞으로 갔냐면 무앞으로. 무앞으로 이렇게 갔다. 이것이 접수번호 5번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환매권을 행사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 일단 저희가 머릿속에 기억할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소유권자예요. 근데 이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 등기의 효력을 좀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환매 특약 등기의 효력은 뭐다? 바로 대항력 취득이에요. 대항력 취득. 대항력 취득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우리가 목차, 논술 교재의 목차 보시면 처분 금지효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가 있다고 해서 처분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번, 접수번호 2번 뒤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접수번호 2번 뒤에 이렇게 근저당 설정 등기도 가능한 것은 처분 금지효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 등기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에 보시면 제가 효력부터 해놨죠. 그래서 등기 효력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환매 특약 등기는 대항력 취득이지만 처분 금지효가 없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순위번호 3번 을구의 1번의 근저당 설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2.3점 목차 좀 봐주세요. 자,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는 저희가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됩니다. 신청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장 3점에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격려된 병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신청에서 신청서는 2장이에요. 현재.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이 2-1-1번에 이 환매 특약에 대해서 환매권에서 가압류는 이거는 신청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 그래서 목차에 2번, 3번은 있지만 여기 이 환매권에 대한 가압류는 목차를 잡지 않은 것은 등기 실행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라 환매권은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표현은 뭐냐? 이 환매권자가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제3자. 원래는 이거는 채권이에요. 제가 환매권은 뭐라고 했어요? 채권이에요. 채권. 물건이 아니라 채권의 효력을 잘 생각해 보시면 채권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요 대항력 때문에 일로 이쪽으로 와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환매권 행사하려면 2번으로 가서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대항력 취득 때문에 뭘로요? 3번한테 환매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3번으로 가는 이유는 뭐다? 대항력 취득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대항력 취득 때문에 요 2번에 2-1번의 환매권자가 바로 이 소유권 무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환매권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점에 보시면 양가를 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시면 공동신청 환매권자인 갑은 이렇게 해놨죠. 갑은 누구를 상대로 현재 소유권 등기 명의인 무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등기를 마치게 되면 4번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환매권 행사로 인한 그래서 소유자가 누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 갑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동신청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를 해서 소유권 넘어가면 아까 환매특약 등기는 제가 직권말소라고 했죠. 요거 직권말소 요것도 직권말소인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직권말소이긴 하지만 뭐예요? 말소 대상인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가압류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 정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 첨부 정보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좀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뭘 넣었어요? 환매권을 목적으로 가압류 등기인 부기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류권자의 승낙서가 지금 보시면 2-1번의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환매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뭐예요? 요게 직권말소 대상인 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이기 때문에 법 57조가 적용이 돼서 이 환매권자, 채권자 정의 승낙서를 들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직권말소가 되고 얘도 직권말소가 되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매특약 등기를 따로 목차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 신청서는 2장,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말소, 그 밑에 있는 가압류는 승낙서를 넣기 때문에 역시 직권말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3번에 보시면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격려된 병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 여기 병명이죠.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뭐예요? 대항력 취득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때문에? 대항력 취득 때문에 말소가 됩니다. 대항력 취득 때문에 직권말소냐? 직권말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정이 없어요. 직권말소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러면 단독신청말소냐? 단독신청말소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독신청 규정도 없고 직권말소 규정도 없기 때문에 3점의 목차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말소 등기 신청의 조문 옆에 보시면 법 23조 1항이라는 것은 공동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단독신청이나 직권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매권자 갑이 등기권자, 근저당권자 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여기서 갑이라는 건 뭡니까? 환매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과 이 근저당권자 둘이서 공동신청을 말습니다. 등기 원인은 대부분 이제 근저당 말소할 때는 해지가 주로인데요. 여기는 뭐예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말소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 되겠고 등기 절차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권한 내에서 심사를 하되 환매특약 등기 부기 등기가 있음에도 그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하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 가압류권자 2-1-1번에 환매권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안 가지고 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기 직권 말소, 여기 직권 말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매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등기관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매권의 부기 등기로 경료된 가압류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역시 말소 등기를 한 후에 해당 근저당 설정 등기에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요 말이에요. 이 1번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 기록에 어떻게 쓰느냐. 2번 이렇게 쓴다는 거죠.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아까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 이렇게 쓴다는 거죠. 행사로 인한 실효 쓰고 요 등기 마치고 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1번을 근저당 설정 등기를 이렇게 말소 표시한다는 얘기죠. 다 조문에 근거한 것들. 조문에 근거한 것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이제 대지권 등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번은 우리가 대지권 등기의 효과를 좀 많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상 10점이라고 했지만 1번에 대지권 등기 효과를 이제 서술을 하지 않게 된다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어차피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권 등기 효과를 아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점 볼게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 등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래서 대지권 등기 효과 설명하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래서 1점 목차가 대지권 등기 효과 이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제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대지권 등기 이후에 토지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2번 대지권 등기 후 토지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3번 대지권 등기 후 토지만을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4번 대지권 발생 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대지권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등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61조 사망사항에서 일정한 등기를 못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한번 보세요. 1번 대지권 등기 효과.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의 등기는 할 수 없다고 법 61조 사항에 있습니다. 여기 그 밖에 안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외워달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가압류 가등기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경매개시 결정 등기도 안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달라질 우려가 없다. 그 말은 귀속 주체가 달라진 우려가 없다는 것은 토지는 갑, 그 다음에 건물은 을, 이런 소유 관계가 어긋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뭐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유관계가 어긋나지 않는 경우는 대지권 등기 이후에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는 토지만을 목적으로 용의권 설정 등기, 용의권 등기도 가능하고, 토지만에 대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의권 설정 등기라든가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대지권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3번 대지권 발생 전에 경료된 등기로 인한 등기.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 이미 뭐 가등기가 있었다, 이미 저당권이 있었다, 이런 건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 이후에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사안에 해결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지권 말소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사안에 해결해 보시면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토지만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소유권 이전,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할 수가 없다. 조문에 근거한 거죠. 그러나 동그라미 3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대지권 말소 등기 없이도 토지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고, 4번 대지권 발생 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뭐래요? 대지권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는 뭐다? 대지권 말소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지권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 순환에도, 매 순환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저희 3번 가보죠. 3번은 이제 우리가 그 전세권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서 좀 공부를 해 보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구 1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유가 됐대요. 예, 우리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자꾸 등기 기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 가지고도 하다가 나중에 자꾸 제가 선례가 나오거나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렸거든요.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구 1번. 자,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소유자는 갑이래요. 이게 접수번호 이 부동산의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을구 1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 1번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제가 등기 목적은 전세권이지만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라고 쓰는 거예요. 신청서에도 설정 계약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여기 전세권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났죠. 뭐예요? 필수 기재사항이 범위와 전세금이 필수 기재사항이죠. 범위는 건물 1층 전부. 건물 1층 전부면 저희는 도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청서 작성하실 때는. 그 다음에 전세금은 거기 보시면 전세금은 나와 있지 않고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존속기간은 전세금은 제가 주어지지 않고요.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존속기간은 2023년 10월 5일까지라고 됐죠. 그래서 앞에 시작점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2023년 10월 5일까지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2번 근저당권 설정 계약 설정 계약이고 전세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있겠죠. 근저당권자는 병, 채권 최고액 1억 병이고 여기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로 저희가 쓰잖아요. 필수기재사항으로 1억.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주소는 없지만 채무자 인적사항도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순위번호 3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유가 되었다. 3번 전세권 설정 계약. 범위는 동일한 부분에는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권자 정은 범위를 보시면 건물 2층 전부라고 됐을 거예요. 건물 2층 전부. 이것도 도면은 작성이 되지 않죠. 첨부되지 않죠. 도면을 할 필요는 없죠. 전부. 자, 그리고 2024년 10월 3일까지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접수번호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겠죠. 자, 양가로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전세권자 을이 그 말은 여기 순위번호 1번에 을구 순위번호 1번에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을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갑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도 기간 만료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가 버렸다. 지금은 이게 건물 전세권이에요? 토지 전세권이에요? 자, 3점의 위로 올라가 보시면 현재 건물 전세권이에요. 그럼 건물 전세권은 갱신 거절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면 뭐가 생깁니까? 법정 갱신이 생기죠. 저희가 전세권이 나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순환하면서 전세권을 보실 때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게 건물 전세권인지 아니면 토지 전세권인지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건물 전세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건물 전세권을 묻는다는 것은 뭘 묻는 거예요? 법정 갱신을 묻겠다는 거예요. 법정 갱신을. 얘는 법정 갱신이 있지만 토지 전세권은요. 얘는 토지는 법정 갱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의 문제는 토지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이기 때문에 법정 갱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뭐 하고 싶대요? 1-1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전세권을 가지고 뭘 하고 싶다? 1-1번 1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근저당을 설정하고 싶다. 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는 못해요.
이거 뭐 해야 돼요? 1-1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번으로 뭐 들어가야 됩니까? 1번 전세권 변경 등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뭘 연장을 시켜야 돼요? 요거, 예, 우리 존속기간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 연장 등기를 1-1번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1-2번으로 1번 전세권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이런 경우에는 의뢰 조치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 1번, 2번에서 결론과 이유를 써놨어요. 결론은 뭐냐?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부터 하래요?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 변경 등기. 즉 1-1번으로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이 등기를 하거나 또는 동시에 이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뭐 해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라. 그러니까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존속기간 연장 등기부터 하고 두 번째로 1번 전세권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라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이유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은 민법 조문이에요. 전부 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법정 갱신이 된 것으로 보며, 이때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속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조문이고요. 전부 다. 본 사안에서 을의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뭐였어요? 됐잖아요. 그래서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뭐다?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만 그 처분을 위해서는 뭐예요? 민법 187조에 따라서 그 처분에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맞춰야 된다. 즉 법정갱신에 따른 등기를 맞춰야 된다. 이 얘기로 가요.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은 전부 다 민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어찌 보면 부동산 등기법 조문도 있지만 사실상 민법 조문에 전세권을 정확하게 잘 보시게 된다면 이게 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선례도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전부 다 뭡니까? 민법 쫙 끌고 와서 마지막에서 등기해서 얘기하는 걸 핫바 탁 쳤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오히려 임차권도 그렇지만 전세권은 뭐다? 민법 조문을 잘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양가로 2번요. 자, 2023년 10월 16일 현재 을이 갑에게 가지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를 했는데 지금 뭐예요? 2016년이면은 뭡니까? 예, 지금 법정갱신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2016년 현재 뭐 했대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여기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 전세금을 누구한테? 을이 A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있겠냐? 저희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예, 막교환이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하고 뭐하고요? 전세금하고 동시 이행 관계잖아요. 그래서 만약 양도가 가능하다면 그 등기 절차에서 설명 서술을 하시옵소서. 1점 한번 보죠. 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전세권이 존속기간 중이라면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 양도할 수 없지만 존속기간 만료 등 전세권이 소멸을 한다면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두 가지를 우리 전세권의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자,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임차권과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용익권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권에는 용익물권이라고 안 했어요. 일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나누죠. 등기의 효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임차권은 크게 민법상 임차권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주임법상
주임법상 임차권이 있습니다. 주임법상 임차권. 자, 지상권은 뭐예요? 여기는 용의권밖에 없어요. 얘는 용의권만 있고요. 담보적 권능은 없죠. 얘는 담보적 권능은 없어요. 지역권도 뭐예요? 지역권도 용의권은 있지만 담보적 권능 없어요. 전세권은 뭐예요? 용의권성과 담보적 권능 두 개 다 가지고 있죠. 임차권은요. 민법상 임차권은 용의권을 가지고 있지만 담보적 권능은 없어요. 주임법 같은 경우는 용의권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 우리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담보적 권능도 있기도 합니다. 담보권은 사실상 세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러면 지금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전세권 자체는 뭐다? 용의권성과 담보적 권능이 있는데 용의권성은 언제 있느냐? 바로 존속 중에는 용의권.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는 담보적 권능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전세권이 소멸을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뭐다? 무슨 권한 내에서 바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존속 중일 때는 이거지만 지금은 전세권을 소멸했기 때문에 담보적 기능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또한 갑과 을 간의 전세권 설정 계약 시 설정 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를 금하지 아니하므로 전세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전세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 동그라미 1번 당연히 공동 신청. 2번 이제 등기 원인을 잘 보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 자,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에 그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라는 부분이 있죠. 75조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76조 이런 쪽에. 그러면 우리가 일부 양도하면 뭘 씁니까? 양도액을 쓰지만 지금 현재는 전부 양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양도액을 표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전세권을 이전한다. 이전할 전세권.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인 전세권자 을에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면 되겠죠. 3번은 가볍게 봐주시고. 자, 등기 실행을 보시게 되면 이제 등기 실행 등이라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으로 했어요. 1번에 보시면 형식적 심사 권한에서 심사한다. 2번 전세권 이전 등기로 등기 기재 형식상 손을 입을 염려는 한 명도 없어요.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래서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 1-1번으로 종전 전세권자 을 표시를 말소하는 거죠. 우리가 부기 등기를 한다는 것은 종전 표시 말소가 기본적으로 조문에 의해서 끌고 나와야 되겠죠. 3번은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양가로 3번 볼게요. 양가로 3번.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1번 전세권 설정 1번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1번 전세권 설정 시 전세금을 얼마였었대요? 네. 지금 보시면 서류 두 개가 달라요. 설정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서가 있고 신청서에 근거해서 전세금이 등기가 됐는데 봤더니 설정 계약서에는 전세금이 1억 1,000만 원. 그런데 등기 신청서에는 1억이라고 썼대요. 전세금을. 그래서 등기는 어떻게 해? 1억이라고 등기가 격리로 했다. 자, 뭐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는 설정계약서는 원인증서죠. 등기 원인증서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신청서가 다르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등기법 29조 8호 사건이에요. 29조 8호라는 건 뭐예요? 보정을 내렸어야 했던 거죠. 그렇죠? 서류가 내용이 다르면. 근데 등기관이 이를 관가한 채 등기를 격려했다. 이를 정정하고 싶다.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요? 등기 신청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변경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로 가야 돼요? 경정 등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경정 등기 신청이 가능하겠냐 해놨죠. 그래서 본 사안에서 전세금이 1억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으로 신청서 작성 및 등기가 완료된 경우 이는 등기 원인 증서와 신청 정보가 불일치하므로 법 29조 9호로 8호로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관가를 한 등기다. 등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에요? 신청인 측이 잘못한 거예요. 신청서하고 계약서가 다르면 이게 등기관이 잘못한 건 아니죠. 저희의 실수다. 그래서 근저당권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제 권리경정등기이기 때문에 공동신청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1억에서 얼마로 올려야 돼요? 1억에서 1억 1000으로 올린다는 것은 증액이에요, 사실상. 예. 증액이기 때문에 설정자가 등기무자, 전세권자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을이 공동으로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 예, 그래서 이렇게 을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정보는 신청차고 그 다음에 설정등기 신청일자를 쓰시면 되겠고 경정할 사항은 1억을 1억 10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갑이 등기 의무자였으니까 소유권 취득 당시에 받았던 등기 필정보 제공. 첨부 정보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당연히 착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겠죠. 소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내면 되겠고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1억에서 1억 1000만으로 올리는 순간 누가 이제 열받냐면 바로 2번 순위, 3번 순위로 있던 근저당권자고 전세권자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전세권자하고 근저당권자에 뭘 갖고 와라? 승낙서를 그리고 인감증명을 제공을 하는데 이것은 수리 요건이 아니라 부기등기 요건이에요. 그래서 밑에 등기 실행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자와 3번의 전세권자의 승낙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정등기를 몇 번으로요? 순위번호 4번, 즉 주등기로 가는 것이고 승낙서를 양쪽에서 다 주게 되면 1-1번으로 경정등기가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5점에 동그라미 2번과 4번에 동그라미 2번을 연결해 놓으시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승낙서는 뭐다? 부기등기 요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 그래서 논술은 다 풀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청서 한번 볼까요? 신청서. 신청서는 오늘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제가 소유권 보존등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근에 나온 지가 좀 오래됐지만 신탁 등기하고 이제 그 보존 등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일단 1번에 보시면 목적 부동산이 나옵니다. 목적 부동산은 일반 건축물이에요. 일반 건축물. 그쵸? 집합 건축물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어떻게? 그래서 목적 부동산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번지를 떼버리셔야 돼요. 번지를 떼버리셔야 됩니다. 일반 건물일 때는 토지일 때는 번지라는 단어는 저희가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2번 한번 볼게요. 박형준 인적사항이 나오죠. 박형준은 박건수인데 이게 그 인적사항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 박건수에 보시면 등기 신청일 현재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51. 자, 그 사람에게 뭐 얼마를 줬대? 박형준은 박건수에게 얼마 줬다? 10억을 줬어요. 10억을.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이 관계를. 자, 박건수는 누구한테? 박형준이 박건수에게 10억을 줬어요. 10억. 10억을 주면서 그 금전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대지 350m 제곱을 매입을 하여 그 위에 지상 건물을 신축할 것을 내용을 하는 무슨 계약을 했대요? 둘 간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신탁 계약 내용은 토지 매입 플러스 그 토지 위에 뭐 해라? 신축, 건물 신축을 하라는 게 신탁 계약의 내용이었어요. 건물 신축, 신축. 자, 그래서 둘 간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나오죠. 박형준은 위탁자, 박건수는 수탁자. 이렇게 이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래서 밑에 이에 박건수는
토지 소유자 민정수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 그래서 박건수는 민정수와 토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돈을 주고 받았겠죠. 그래서 이쪽이 매도인, 여기가 매수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 토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토지 소유자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민정수에서 넘어간 거죠. 토지는 1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민정수한테서 어디로 넘어간 겁니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수탁자 누가 풀어요? 수탁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둘 간에는 매매계약이 아니니까 소유자 박건수 하면서 저희 무슨 등기 해놨을까요? 여기다가 신탁 등기를 경유해 놨겠죠. 여기다 신탁, 그쵸? 신탁 등기인데 여기 단순한 신탁 등기가 아니에요.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이렇게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요걸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지금 현재 누구 소유예요? 박건수. 요 사람 소유로 만들어지고 지금 저희는 건물 사건이에요. 건물 사건.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마쳤고 요게 이제 신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전 등기까지 경유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이 토지도 뭐예요? 신탁 재산. 3번 박건수는 그 토지 지상에 1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물 대장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한 상태이다. 이 대장상 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길 10 반포동으로 되어 있다. 자, 3번의 주소하고요. 2점에 가시면 박건수 주소를 보세요. 자, 2점에는 현재 주소는 뭐라고 됐습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초구 서초대로고 3점에는요. 대장상은 무슨 주소예요? 서초구 신반포로. 그러면 저희가 보존 등기할 때 어떤 주소를 잡아야 돼요? 위에 2점에 현재 주소를 잡아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라고 해서 그 주소, 대장에 있는 주소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 주소로 저희가 보존 등기를 마쳐야 돼요. 4번에 사실 신탁 계약 당시 박형주는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고 이에 박형주는 박건수가 건물을 신축한 후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건물축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에 박건수는 여기 뭐예요? 신축하고 난 다음에 모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 안에. 건물 매수까지가 있죠. 팔아치우는 거예요. 매도. 건물 매도까지 있더라. 이 건물을 신축해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까지 신탁 계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에 박건수는 미등기 상태 위 신축 건물을 누구에게? 박건수는 토지 매매 계약이 아니라 이번엔 건물을 매수해서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건물 매매 계약. 누구한테? 정수영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러면 이 박건수는 뭐예요? 이 계약에서는 매도인. 여기는 정수영은 매수인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건물 사건인지 토지 사건인지 명확해야 돼요. 건물 사건에 있어서 박건수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정소영은 매수인입니다. 미등기 건물 상태예요. 자, 그래서 박건수가 나오고 거기 보시면 2023년 5월 3일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면 첫 번째 우리가 보존 등기는 누가 합니까?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박건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5번에 보시면 그러나 박건수는 아직까지 신축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그쵸? 미등기 건물 매수인 정수영이 뭐 합니까? 대위로 보존 등기를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정수영은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보존 등기에 그 등기 신청일을 꼭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형준을 찾아갔고 박형준은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무사 나합격에게 그 등기 신청을 위임했다. 양가로 2번 법무사 나합격의 사무소 소주지 관할
양가로 3번 정기 신청일자 봐주시고 나머지는 됐고요. 우리 신청서 가보죠. 본 사건은요. 보존등기하고 신탁등기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 보존등기에 대해서 원인증서가 있어야 되겠고 원인증서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존등기에 관한 서류, 신탁등기에 관한 서류 또 뭐가 있어요? 대위등기에 관한 서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수영은 뭐예요? 정수영이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이에요. 건물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은 소유권 보존등기 누가 앞으로 가야 돼요? 정수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존등기는 박건수 앞으로 가고 난 다음에 박건수에서 누가 앞으로? 2번 순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정수영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기가 안 됐으니까 누가 나서는 거예요? 정수영이 나서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보존 등기 하면서 여기다가 또 뭐 둬야 돼요? 신탁 관계가 있었으니까 신탁 등기도 마치고 여기에 뭐예요? 대위자 표현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존 등기, 신탁 등기, 대위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다 내야 되는 사건입니다. 부동산 표시 잘 봐주시고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쓰지 않고 등기 목적을 잘 보세요.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을 보시면 앞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이에요. 신탁 재산이 건물이 신탁 재산 맞아요. 토지를 처분했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하여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이 신탁 등기 그 목적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이에요. 신청 근거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1호 이게 바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뒤에 82조 1항에 근거해서 신탁 등기. 대위 원인은 정수영이 하는 대위 원인 증서겠죠. 정수영은 2023년 5월 3일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고 그거에서 보존 등기도 하고 신탁 등기는요. 조문이 있었죠. 부동산 등기법 82조 2항. 수익자나 누가 나서는 거예요? 위탁자가 대위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조문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신청인은 이제 실질적으로 박건수 이름으로 가긴 하지만 대위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어서 대위 신청인 정수영. 정수영은 보존 등기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 주소까지만 기록을 하는 거죠. 자, 뒤로 가셔서 시가 표준액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냐?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등기 신청 수수료 취득세 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취득세 영수표 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표 확인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본, 신탁계약서, 매매계약서. 여기 건축물 대장 등본은 보존 등기를 위해서, 신탁계약서는 신탁 등기를 위해서, 대위 원인 증서인 매매계약서는 뭐예요? 대위 원인 증서. 그래서 보존 등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 가지 등기를 하는 거예요. 보존, 그 다음에 신탁, 대위.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서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임장은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니까 위임장. 주민등록표 초본은 뭐예요? 주민등록표 초본은 새롭게 기록되는 박건수, 그쵸? 박건수의 그 인적사항이 기록된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서민이 되겠죠. 나머지는 보시고 첨부정보 제출 근거로 가볼까요? 우리가 첨부정보 제출 근거에는 2번하고 3번만 볼게요. 2번, 3번. 건축물 대장 등본에 보시면 규칙 46조 1항 1호 및 규칙 121조.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박건수다. 두 번째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낸다? 건축물 대장을. 신탁계약서와 매매계약서는 보시면 규칙 46조 1항 1호. 왜냐하면 신탁 등기 원인 서면이자 규칙 50조는 뭐예요? 대위 원인 증서로서. 그래서 본등기 신청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신탁 등기, 대위 등기가 격려되는 것이므로 신탁 등기를 위해서 신탁 계약서, 대위 원인 증서로 뭘 낸다? 매매 계약서. 이렇게 그 역할이 조금씩 정확하게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임장은 가볍게 봐주시고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탁 등기가 이제 최근에 신탁 말소 등기가 나왔거든요. 몇 년 전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도 좀 시간이 됐으니까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신탁재산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있지만 이렇게 신탁 등기를 하면서 보존 등기도 함께 대위 등기 논점까지 해서 신청서 한 장에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가압치를 많이 보면서 역으로 역추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문제 난이도는 좀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제 반복해서 계속 풀어오신 분들은 좀 나으실 수 있어요. 시험은 반복입니다. 반복. 자, 오늘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